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트럼프의 적은 중무장한 연방기관입니다. 트럼프의 적은 바이든도 드산티스도 아닙니다. 중무장한 연방기관이 수정헌법 제4조를 무시하고 미국인과 당선된 트럼프의 실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또 다른 4년 임기가 핵전쟁을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고 그의 외교정책팀에 제이크 설리반, 앤토니 블링컨 및 빅토리아 눌랜드 같은 전쟁광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적을 도발했고 미국을 전쟁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계속 말하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미국과 나머지 세계는 끝장납니다.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직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실존이 위협을 받으면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캐벌리 미군 유럽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러시아 잠수함의 대서양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잠수함을 사용하여 미국의 기습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결국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과 북한에서도 핵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이든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적수가 아닙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도 트럼프의 적수가 아니고 미래에도 트럼프의 적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월 1일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하원 의원 맷 게이츠, 그레그 스튜브 그리고 하원의 흑인 공화당원 2명 중 1명인 떠오르는 스타 바이런 도널드를 포함하여 11명의 플로리다 하원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드산티스를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은 로렐 리 밖에 없습니다. 벨롯피디아.org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화당 의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49명의 하원 의원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과 웨스트 버지니아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는데 아직 드산티스를 지지하는 상원의원과 주지사는 없습니다. 538.com의 정치 전문가들은 의원과 주지사의 지지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자를 꽤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자 집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538.com의 후보 지지율이 1972년 이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한 정확한 예측 변수로서 정치 여론조사를 능가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의 이름은 미국 선거인단 총 538명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하 양원 의원과 주지사는 현재 총 72명이고 드산티스는 5명,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모두 1명의 지지자를 확보했습니다. 저명한 지지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538의 고유한 점수 시스템을 기반으로 트럼프는 5월 1일 현재 244개의 지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드산티스는 13포인트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 때보다 훨씬 더 일찍 높은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538은 2016년에 그가 3번의 주 예비 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의회와 주지사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9개월 앞둔 2016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2024년 선거가 이제 약 18개월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좌파 성향의 선거위원회의 딥스가 트럼프 재선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으나 유령 유권자를 제거하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어서 2020년 대선처럼 조작이 횡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트럼프가 2024년 11월 당선되면 총과 무기로 중무장한 연방기관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2020년부터 $10,000만 상당의 무기, 탄약 및 전투장비를 비축해왔습니다.
도대체 왜 국세청이 중무장을 하는 것일까요? 뉴욕 포스트는 오픈 더 북스 그룹의 조사를 인용해서 국세청이 요원의 군사화를 강화함에 따라 2021년에만 5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세청이 탄약에 총 230만 달러, 탄도 방패 120만 달러, 스미스 앤 웨슨 소총에 47만 4천 달러, 베레타 전술 산탄총에 46만 3천 달러, 방탄복에 24만 3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구매 외에도 IRS의 지출에는 범죄 수사 요원을 위한 다양한 기타 장비에 지출된 추가 13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타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IRS는 2020년 이전에 이미 2159명의 특수요원에게 지정된 약 500만 발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1천만 달러의 신규 구매가 이뤄진 것입니다. 2020년 이전에 IRS는 산탄종 621정, 반자동 소총 539정, 기관단총 15정 등 총 4,500정을 보유했습니다. 무기 구매 급증과 함께 국세청이 50개 주 모두에서 훨씬 더 많은 요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원자를 모집하는 구인 광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화기를 휴대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경고 없이 자신이나 타인을 신체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총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무력을 기꺼이 사용해야 합니다. 총 7,390억 달러에 달하는 당파적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결과로 IRS가 8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자금을 받은 후에 무기 비축 및 추가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IRS는 향후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거의 88만 7천 명의 새로운 요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8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공화당에서 과거에 보수주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된 IRS의 무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해병대보다 무기로 무장한 관료적 비군사 정부 요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미국의 자유를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 방탄복, 공포탄, 샷건, 드론, 돌격 소총 및 LP 가스대포를 공급받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스미스소니안 박물관, US 조폐공사, 헬스 앤 휴먼 서비스, FDA,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회보안국, 국립해양대기국, 교육부, 에너지부, 조판국 및 다양한 공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총기 탄약 군용 장비로 무장하고 체포 권한이 있고 군사 전투 훈련을 받은 연방 요원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openthebooks.com의 CEO 안드레제브스키가 포브스지에 썼듯이 연방정부는 끝없는 총기 쇼가 되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무장한 연방기관이 수정헌법 제4조를 무시하고 미국인과 당선된 트럼프의 실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